내일도 필식 시간입니다. 고진감래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하죠. 어제 그렇게 우리를 마음고생시키더니 조금이나마 회복하면서 마감이 된 국내 시장입니다. 하지만 고점을 뚫어내기엔 아무래도 한계가 있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내일장 전략 탄탄하게 세워봐야겠죠. 내일도 필식 김도영 전문가와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필식의 김도영입니다. 네, 일단 오늘 시장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텐데 시장 이야기부터 좀 해주세요. 네, 시장은 전체적으로 오전장에서 우리가 계속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프로그램 추이를 좀 잘 보자라고 표현을 드렸는데요. 코스피 시장 쪽에서 놓고 판단을 해보면 초반부에 차익 쪽에서 매도 출발이 좀 됐었죠. 기간주였었고요. 그다음 비차익 쪽에서 어제 공격적으로 매수해줬던 외국인들 자체도 또다시 매도 출발이 됐습니다. 다행히도 오전장에서 이 부분이 대량적으로 매도 압박 부분이 나오지 않으면서 시장의 개별 종목 장세 쪽으로 다시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고점을 활용해서 역시나 트레이딩은 종목 장세가 지속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은요,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단순하게 놓고 보면 일본 시장을 살짝 케이스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본 니케이 같은 경우가 단기적으로 이때 요 하락 부분이 나왔을 때가 어떤 거였죠? 일본 국내 자체의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라는 부분이었었죠. 이 부분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선물 시장 쪽에서 종가가 좀 들어가 있지만 오늘 저점인 313.30포인트는 조금의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큰 의미보다는 그냥 버티기, 그러니까 관망했던 눈치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이제 종목군들 쪽에서 긍정적으로 봤던 것은 수급은 나빠졌지만 종목별 장세가 지속되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코로나에 대한 투자 심리는 조금 다시 정상으로 스마트하게 좀 돌아왔다라고 보이는데요. 첫 번째 종목 쪽으로 보면 삼성화재 같은 경우가 시장의 순환매 쪽으로 이제 삼성생명 이후에 바로 법령 개정 부분 쪽의 호재로 같이 올라왔지만 역시 시장 고점이 막혔죠.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리 시장에 폭등을 간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삼성화재가 주도 업종으로 들어오기는 참 어렵다라는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관점에 보면 고점이 막혔기 때문에 한 번은 역시 매도를 하고 간다라는 관점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오늘 이제 아침에도 있었지만 오후 들어와서 주도적으로 계속 뉴스 플레이가 좀 됐었죠. 시진핑 방한 스케줄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표현이 됐는데요. 이 속에서 두 가지 재료를 가지고 2차 분이 지금 급등을 좀 났습니다. 그러면 이 고점에서 올라올 때 우리가 3배차를 통해서도 봤었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놓고 보면 고점에서 계속해서 종목 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조금 판단해 볼 것은 혼자만 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오늘 화장품이 동반해서 좀 가긴 했지만 내용을 전체 고려해 듣고 본다면 오히려 이 고점 플레이를 이용해서 이익 실현을 최고 수익을 좀 챙겨보는 게 좀 좋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부분 쪽에서 만약 시장을 고점에 대한 트레이딩 관점 쪽으로 바라봤다라면 이제 이 바로 일본 케이스를 좀 보여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시제는 단기적인 왜곡일지 모르겠지만 어제도 표현을 좀 드렸었는데요. 여기가 뚫어 나가는 27만 5천 원 기점으로 분명하게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질본에서 발표가 되는 시점에서 상당히 시젠을 좀 예의주시했었거든요. 그리고 제넥신이라든가 셀트리온 쪽 3인방의 흐름을 봤는데요. 그 부분이 상승 부분이 둔화되는 것을 보아서 다행이구나. 그러니까 코로나에 대한 투자 심리, 어제 순간적인 매도 부분의 투매성을 동반했던 분들은 안타까운 부분이 발생됐겠지만 다시 좀 차분하게 종목 장세는 진행되고 있다라는 케이스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시장 같은 경우도 우리가 계속해서 저점이 이제 높아지고 그리고 고점이 이렇게 낮아졌기 때문에 실험 패턴이다라고 놓고 보면 26만 원을 기점으로 해서 진검 승부를 하겠죠. 그런 부분까지 놓고 판단을 해보면 시젠에 대한 살짝 보셨을 때 여전히 종목 트레이딩은 지속해도 된다라는 부분, 어제 부분을 견뎌내고 갖고 오셨다면 상승 부분을 활용해서 트레이딩은 반복하자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야기해 주셨듯 아무래도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목별 장세는 좀 뚜렷했던 하루였던 것 같은데요. 말씀해 주셨듯 대표적으로 시젠처럼 코로나19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뚜렷했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주셨던 종목들도 상승세가 꾸준히 나오고 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LG 같은 경우는 21%대 수익이 나고 있고요. 또 한세실업 8월 11일에 주셨던 건 최고가 기준 30% 가깝게 수익이 나고 있고 대상도 3%가 넘게 수익이 나고 있는데요. 이거 세 가지 지금 관점에서는 어떤 전략 짜면 좋을지 AS도 해보고요. 또 내일장 전략까지 세워주세요. 네, 제가 이제 대상을 어제 언급을 드리면서 오늘 트레이딩 관점 쪽에 3% 수익률이 좀 나왔었는데요. 이 대상과 함께 직접적으로 본다면 아마 대상을 통해서 방송을 통하고 나서 개별적 매매를 봤을 때 대상 홀딩스가 오늘 눈에 확 띄었을 것이다라고 말씀 좀 드릴 건데요. 지지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대상 홀딩스겠죠. 그러니까 음식료 부분에서 순환매 쪽이 계속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 대상 같은 경우는 HMR식 부분으로 다시 가정간편식 부분으로도 특화되어 있다는 걸 놓고 본다면 트레이딩 쪽으로 집중을 하는데요. 우리는 대상 부분을 언급했기 때문에 여기만 지켜준다면 이 갭을 메꾸는 자리 부분인 27,300원만 지켜준다면 좀 끌고 올라가서 이제 겨우 한 번, 두 번, 세 번째를 다시 탈환하는 모습, 굳이 따진다면 여기죠. 네 번째를 탈환하는 걸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고가가 넘어가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이런 윗꼬리들이 지금 오늘 보면 IT 전기전자 쪽에서 조금 가벼워졌는데요. 하지만 다른 업종 쪽에서는 계속 윗꼬리가 달렸다. 심리가 완벽하게 마무리되지는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여기서 이제 한세실업 부분을 표현을 좀 드리겠는데요. 자, 요거는 리뷰 부분에서 중요한 자리가 하나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딱 잡겠습니다. 13,600원을 기점으로 장중 부분 종가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냥 장중 부분에 13,600원을 한 틱이라도 이탈하면 전량 포트에서 제외를 하고 나오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리뷰를 잡았다. 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자,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장 핑계 때문에 고점이 막히고 이 부분의 플레이, 요건 뭐냐면 LG 같은 경우도 지주사 부분과 함께 올 하반기 부분에서 LG그룹 잘 가야 된다라는 표현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여유롭게 우리가 트레이딩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8만 원 기점까지 근데 좀 기다리기 좀 아쉽죠. 수익을 좀 반납해야 되니까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일 시가 부분에서 LG는 한번 현재까지 보유하고 계시다라면 전체 정리하고 가자라는 포인트로 리뷰를 잡아드렸습니다. 자, 내일도 저는 집중적으로 수급적인 측면에서 반복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프로그램 추이입니다. 보시면 막판부에서 BCI 프로그램 쪽에서 쏟아내는 물량들이 나타났다라는 걸 체크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부분이 지수하고 연결고리도 있겠지만 이것이 종목별에서도 분명하게 지금 추대가 됩니다. 특히 오늘 같은 거의 뒤늦게였는데요. 2시 50분경을 시점으로 해서 외국계 창구 쪽에 대한 매도가 전환되는 속도가 좀 증가했다는 거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 따라 대응하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BCI 쪽 매도가 만약에 급속도로 증가, 외국인들의 매도량이 증가할 경우에는 저는 보수적인 시각을 계속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요. 내일 광고 대행사 쪽이 오늘 그러니까 광고 대행사 하면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에코마케팅, 제일기획 등등이 좀 나스 미디어들이 좀 접했을 텐데요. 이 부분의 트레이딩 부분과 함께 5G 관련 쪽으로 트레이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속에서요, 저는 내일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다시 제자리 이 특징이 분명히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걸 지수하고 이렇게 기술적으로 한번 키높이를 맞춰보면 분명히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 드렸는데요. 하지만 시장 자체가 워낙 안개성이 있기 때문에 상승 탄력이 높은 쪽, 매수 우위 쪽으로 들어왔던 저는 화학 쪽에서, 기초소재 쪽에서 금호석유를 트레이딩 쪽으로 잡겠습니다. 하지만 손절 라인을 조금 반드시 지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지켜야겠죠. 그러면 98,000원을 앞뒤로 해서 손절 라인을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실제로 재고가 좀 축소되고 있는 부분들은 보였었거든요. 그런 관점, 시간이 없네요. 그런 부분에 삼성전기 트레이딩 바이 쪽으로 매수를 잡겠고요. 마지막으로 중소형주 쪽으로 해서 우주 일렉트로 매수 타이밍으로 잡고 트레이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도현 전문가까지 함께했고요. 매일 알 수 없는 인생이지만 주식시장도 참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여쭤보시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레벨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빨간맛 2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